안녕하세요. 고쳐주는 삼촌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장진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마 주름인데요. 이마 주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고민인데요. 이마 주름이 발생하는 원인과 거기에 맞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마 주름은 이마에 있는 전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제 크게 있는데 머리 덮개 힘 널줄이라고 하는 구조물 하고 눈썹 위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큰 근육인데요. 이 전두근이 크게 수축을 하면서 이마에 피부가 접히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마 주름의 원리입니다. 이마 주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마에 있는 전두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로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쓰게 되면은 이 주름이 깊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노화가 되면서 가속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눈 뜨는 게 이제 불편하거나 안검하수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눈꺼풀 처짐이 있는 경우에 이제 눈 뜨는 게 불편하니까 자꾸 이마 근육, 전두근을 써서 눈을 뜨게 되니까 가로 주름이 깊어지게 되거든요. 크게 나누면은 노화와 표정 근육, 그러니까 전두근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 이마 주름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마 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간단하게 보톡스와 필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보톡스라는 게 결국은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이 못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마 전두근에다가 보톡스를 주사해서 전두근이 이제 수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마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미 주름이 생겨서 이제 골이 깊은 경우에는 필러를 넣게 되면은 그 골이 조금 이렇게 완화되니까 주름이 좀 더 펴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톡스를 맞고 나면은 근육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떠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원래 안검하수가 조금 있었던 분들은 꼭 이제 저는 보톡스를 맞고 항상 눈이 안 떠져서 답답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보톡스를 할 때 위치나 용량 등을 좀 잘 신경을 써서 주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보톡스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교과서 용량대로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이마가 무겁고 눈이 잘 안 떠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용량을 조절해서 적정한 용량을 이제 주사하고 있는데, 모든 게 가유불급이라고 적정한 용량을 적당한 부위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맞으시는 것이 좋겠고, 저는 웬만하면은 그 이마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한 원장님께 계속 받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원장님께 받다 보면은 환자분이 안검하수가 있는지, 어느 정도 용량을 해야지 눈 뜨는 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주름 펴는 데만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한 곳에서 한 원장님께 시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검 하수가 심하거나 노화로 인해서 피부 처짐이 심해서 눈뜨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 이제 눈 뜨는 근육이 선천적으로 약하니까 이마를 써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안검하수 교정을 해주면은 눈 뜨는 게 이제 편해지니까 이마를 덜 쓰게 돼서 주름 개선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눈꺼풀 처짐이 심하신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꺼풀을 조금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쌍꺼풀 수술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눈썹 거상술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눈썹 밑에 피부를 잘라서 이제 조직을 제거를 함으로써 눈꺼풀 처짐이 있는 거를 조금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머신 분들은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좁으신 분들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두피 안에 절개창을 5군데를 내가지고 눈썹 뼈 있는 데까지 박리를 다 해요. 박리를 다 한 이후에 이마 피부죠, 이걸 가죽을 이렇게 당겨 올려서 이제 머리뼈나 아니면 엔도타인이란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마 주름도 조금 펴지고, 여기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이제 좁아서 답답해 보였던 것들도 좀 이제 시원하게 보이면서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눈썹 거상술 그리고 내시경 이마 거상술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비대칭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게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 있고, 가교정이 된다든지 저교정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눈썹파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썹파 밑으로 자르기 때문에 사실 흉터가 조금 이제 쌍꺼풀보다는 좀 보이는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지를 드리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눈꺼풀이 처져 있으면서 동시에 눈꺼풀 꺼짐이 있는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술을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꺼짐이 있는 경우에는 꺼짐이 더 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지방 이식을 동시에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시경 이마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내시경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수술할 때 여기 이제 신경이나 혈관들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안면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보지 않고 그냥 박리하다 보면은 그 신경을 끊어 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시경을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구조물을 보고 근육 같은 거를 끊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두 분 이마는 지금 주름 없이 되게 깔끔하신데 최근에도 시술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좀 표준 근육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이마에 사실 좀 주름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병원 원장님들께 부탁해서 보톡스를 정기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직은 없는 걸 보니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부럽네요. 오늘은 장진우 원장님을 모시고 이마 주름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